예, 안녕하십니까. 공학 응용 프로그래밍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10월 17일에 어, 공휴일로 공휴일 때문에 진행했던 보강 수업을 동영상으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내용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었던, 그동안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간과하고 넘어갔던 실습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매트랩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트랩 환경으로 진행을 했지만, 오늘 이 동영상 과정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매트랩을 설치하지 못하고 관련된 옥타브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또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옥타브를 기본 환경으로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타브를 집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하고 실행해 보는 것은 강의 사이트에 옥타브 설치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볼 텐데요. 극좌표계를 혹시 알고 있나요? 혹시 극좌표계를 잘 모르고 있다면 지금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극좌표계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책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찾아봤나요? 극좌표계는 어떤 것이죠? 예, 맞습니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와 각도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좌표계이고, 직교 좌표계와 마찬가지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극좌표계는 어디에 주로 사용하게 될까요? 극좌표계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응용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실린더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구조물이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극좌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7개 정도의 점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좌표계의 7개, 직교좌표계에서는 x의 벡터와 y의 벡터 2개를 사용을 했었죠. 극좌표계에서는 로라고 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좌표와 세타라고 하는 원점으로부터의 각도를 나타내는 2개의 좌표계를 사용을 합니다. 한 7개 정도의 점을 찍을 생각이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1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도는 수평축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증가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개 정도의 점을 찍을 예정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세타에도 7개의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극좌표계의 그림을 그릴 때는 폴라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파라미터로는 각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점을 찍을 거고, 점의 크기도 좀 확대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극좌표계의 내용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좌표계에서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일정하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하고 각도가 변한다고 하면 극좌표계에서는 항상 원의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0개 정도의 점을 찍어서 동그란 원을 그리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잘 진행이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한 내용을 한번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만들 때는, 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매트랩을 사용할 때는 편집창을 사용하면 됐었죠. 옥타브를 사용할 때는 별도의 편집기를 띄워서 해당되는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파일의 이름을
옥탑의 명령 창에서 넣게 되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값은 어떤 것이었죠? 예, 맞습니다. 세타라고 하는 것을 0에서부터 한 바퀴, 처음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돌아갈 거기 때문에 linspace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이 파이까지 한 100개 정도의 점을 움직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은 항상 일정해야 되겠죠. 따라서 모두 다 1로 채워져 있어야 될 겁니다. 자, 모두 다 1로 채우는 함수가 매트랩에서 뭐였죠? 예, 혹시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반지름을 모두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지름을 모두 1로 채워주기 위한 함수를 찾아봤나요? 예, 반지름을 모두 1로 채워주는 함수는 onc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00개를 모두 채워주면 될 겁니다. 자, 이 파일은 지금 test.m이라는 파일로 만들어져 있고 방금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장된 파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est라는 명령어를 치면 해당되는 내용이 아마 실행이 되겠죠. 자, 실행을 시켜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 빠져 있었네요. 자, 그래서 폴라라고 해서 세타 로 이렇게 해주면 실행이 됩니다. 그림을 그려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이 그려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은 0에서부터 1까지, 여기 1이죠. 그리고 그 주변을 쭉 돌아가는 원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크립트를 다시 실행을 시키게 되면 그림이 앞으로 나오질 않게 됩니다. 이럴 때는 스크립트에서 제일 앞에 close all 이라고 해주고 우리가 그림 1에 그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해주면 매번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마다 우리가 그린 그림이 피겨 1에 제일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예, 이렇게 실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여기에 각각의 점들이 어디 찍혔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까처럼 파란색으로 큼지막한 점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100개의 점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0개의 점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죠? 그래서 한번 줄여서 50개 정도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nspace에서 0에서부터 2파이까지 50개로 줄였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모두 잘 적용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에러가 났을까요? 예, 맞습니다. 세타하고 로우의 개수가 세타는 50개로 줄었는데 로우는 여전히 100개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우리가 직교좌표계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벡터의 크기가 다르면 그림을 그려줄 수가 없겠죠. 자, 이 둘 사이의 크기를 맞춰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50 이렇게 줄여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세타에서 linspace에 호출하는 이 파라미터의 값을 변화시켜 주기만 하면 로우에 호출된 이 값도 같이 변화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한 가지 답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혹시 가져왔나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의 개수를 n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n까지 진행하고 여기도 n까지 진행해서
테스트를 실행을 하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개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많은 것 같죠? 한 30개로 줄여볼까요? 30개로 줄여보면 여러분들이 예상한 바와 같이 이런 그림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n이라는 파라미터를 새로운 변수를 하나 도입하지 않고도 여기서 세타의 개수가 정해지면 세타의 개수를 기초로 해서 로의 개수를 정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3분 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나요? 예,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미 배운 length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length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세타의 개수, 세타가 몇 행 몇 열인지를 보고 그 가장 큰 행의 행의 개수가 크면 행의 개수를, 열의 개수가 크면 열의 개수를 넘겨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 보여주는 바와 같이 30개가 잘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개수를 조정을 해서 50개로 다시 늘리면 아무런 문제 없이 50개가 다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함수들 중에서 length만 유일하게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었나요? 그렇진 않죠. 또 한 가지는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들어가 있는 그 원소의 개수가 총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num 이해를 사용을 하면 세타에 들어가 있는 그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도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size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었죠. siz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변수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 보도록 하죠. size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때는 사이즈로 세타를 넣어주게 되면 1행 50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즈의 두 번째 엘리먼트를 읽어드리면 50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사실을 사용을 하면 사이즈의 세타의 사이즈를 찾고 거기서 열의 개수를 읽어드리면 50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도 보시는 바와 같이 50개가 그려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세타의 크기를 다시 25 정도로 줄여서 실행을 해봐도 정확하게 같은 개수의 정확하게 25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원의 궤적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응용해서 실행해 보니까 어떤가요? 재미있죠? 할만하죠? 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응용해서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들을 중간고사 때 한번 조금 어려운 문제로 출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극좌표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극좌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좀 어려운 문제를 한번 직접 매트랩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를 이와 같이 100개 정도로 나타내고 로를 sin 세타로 계산하면 이 그래프의 궤적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한번 3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머릿속에서나 아니면 노트에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해보고 결과와 한번 비교를 해보기 바랍니다. 예, 어때요?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졌나요? 예,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실행해 보면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원점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빙그르르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그림이 그려졌죠. 원이 그려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나요? 아마 굉장히 머릿속에 그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이 원은 그 극좌표기에서는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그 극좌표기에서 일정 양을 트랜슬레이션 시키면, 그 평행 이동을 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사인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서 그려본 그 수식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것보다는 매트랩을 이용해서 그려보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트랩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극좌표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전에 진행했었던 차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그려보기 위해서 먼저 두 개의 벡터 x와 y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x는 1, 2, 5, 4, 8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고 y는 x에 1에서부터 5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라는 벡터는 y라는 행렬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면 x 뒤에 콜론이 아니라 세미콜론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x 뒤에 세미콜론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행을 바꾸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y를 테스트라는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고 y를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x가 첫 번째 행에 그리고 1에서부터 5까지가 두 번째 행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새로운 매트릭스를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하는 거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를 x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바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예,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이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한번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예, 다 작성했나요? 그럼 같이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테스트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고 나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1에서부터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5, 네 번째 4, 다섯 번째 8 이렇게 되어 있는 x에 들어있는 값의 크기대로 바 차트, 막대 그래프가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라는 함수에 행렬인 y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직접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네, 실행해 봤나요? 그럼 같이 확인해 보죠. 테스트를 실행해 보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두 개의 막대 그래프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이미 알았겠지만 두 개의 막대 그래프를 비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색상을 비교하면 되겠죠. 첫 번째 엘리먼트는 파란색, 두 번째 엘리먼트는 하늘색, 세 번째 엘리먼트는 연두색, 네 번째 엘리먼트는 오렌지색, 다섯 번째 엘리먼트는 갈색. 이렇게 돼서